네, 안녕하세요. 유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케팅 실전 교육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마케팅 실전 교육인데 어제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코어 AI 융합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제 AI랑 관련된 컨설팅을 좀 해드리거나 교육을 해드리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영상과 이미지로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책을 또 집필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상황에 맞는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활용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 분석의 예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수업을 좀 잘 들어주셔야 하는 게, 제가 여기서 잘 하셔가지고 보도자료를 오늘 중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기사를 써드립니다. 네, 근데 그 기사가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인터넷 기사를 제가 써드릴 건데, 오늘 안에 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따 제가 6시라고 시간을 정해놨는데, 아무래도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니까, 제가 올라가는 동안에만 주시면 제가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상황에 맞는 프롬프트 작성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프롬프트라는 게 뭔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프롬프트라는 거는 우리 예전에 초창기의 컴퓨터가 플로피 디스크에 그 디스크를 넣고, 그러면 검정색 화면에 영어가 막 써지고, 그 다음에 깜빡깜빡 하면서 명령어를 입력하라고 나왔어요. 맞나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오래돼서. 근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깜빡깜빡 하는 데가 명령어를 입력하라라는 의미였거든요. 그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 자체가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AI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 자체를 프롬프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롬프트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사용자들의 불만 사유를 좀 살펴보면 내가 질문한 의도를 챗GPT가 못 알아들어요가 가장 컸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접하고서 질문을 여러 번 해봤는데, 그냥 네이버 검색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는 느낌? 답변을 조금 길게 해주는 느낌? 요 정도로만 인식을 했었어요, 초반에는. 그리고 굉장히 거짓말도 잘했습니다. 본인의 상상력을 막 더해가지고 굉장히 초반에는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나의 질문 의도는 이게 잘못됐어라는 답을 듣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특히 한국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번역의 오류? 이런 것들도 있었고, 나는 R을 물어봤는데 얘는 어를 대답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질문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할 때 정말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프롬프트 좀 길게 쓰면 잘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 길게 해도 답이 있고요. 사실 짧게 끊어 쓰는 것도 훨씬 더 잘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질문을 잘 하시나요? 제가 지금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실 분 하면 질문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저한테 질문할 거 혹시 있으신 분? 네. 네. 저 이 일을 하기 전에도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강의가 주제가 달랐죠. 이제 경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창업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네. AI를 하면서 저한테 생긴 변화요? 네, 저한테 생긴 변화는 정말 상상만 했던 일들을 실현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호기심도 많고 상상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런 거를 토대로 좀 이렇게 확장해서 상상을 해나간다거나, 아니면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럼 거미한테 이렇게 물려갖고 거미줄이 나오면 스컹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상상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상상을 여기서 실현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마뱀을 소재로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써서 AI 돌려서 시나리오 쓰고 포스터 작성해가지고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요, 그걸로
우승을 하기도 했어요. 최근에 영화제에서. 그래서 그런 일들, 실현 가능한 일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저에게 네,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AI 활용 능력이 여기 능력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어디 우리 상태 파악이 다 되셨는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지금 맞춰주실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어제 교육을 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어땠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듣고 왔고요. 사실 제가 준비해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준비해온 과정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하시다가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하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손 들어주시면 저기 뒤에 같이 도와주러 오신 분도 계시고 어제 강의하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알려드릴 거고 저도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프롬프트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명령어나 지시문을 의미하는 거고요. 프롬프트의 역할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AI하고 저와의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식이나 스타일, 그리고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지시문을 작성할 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시기 전에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이 일을 하기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을 했었냐. 근데 저 그 이전에 한 일이 엄청 많거든요. AI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와 10년 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저한테 10년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물어봤으면 답변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AI가 등장하기 바로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AI 강사를 하기 바로 직전에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이렇게 보셨다면, 그 의도셨다면 제가 답변해드린 그 경제 강사가 맞는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동안에 살아왔던 저의 일대기가 궁금해서 물어보셨다고 하면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의도한 답변은 저게 아닌데 라고 질문하신 분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효과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출간된 비평론 책에 대한 리뷰를 작성해줘. 이렇게만 처음에 질문한 것과 밑에 두 줄, 스포일러는 포함하지 마. 그리고 리뷰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구성해줘. 이렇게 두 문장을 덧붙인 거는 굉장히 답변의 질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실전 기법의 예시를 살펴보면 퓨샷 기법, 역할 지정 기법, 마크다운 활용 기법, 후카츠 프롬프트 기법, 형식 지정 기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네,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내가 나만의 프롬프트 작성 방법을 조금씩 구조화해 나가면서 내 거를 찾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조건을 설정하는 거예요. 조건. 네. 그래서 아래의 내용에 맞는 내용을 작성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래의 조건에 맞게 활동해달라. 이렇게 해서 아래의 조건들을 설정해주는 방법을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크다운이라는 구조화 기법인데 사실 요거를 다 아실 필요 없고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저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럼 내가 마크다운 기법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럼 챗GPT한테 마크다운에 사용되는 기호를 알려줘 라고 하면 거기에서 보시고 구조화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후카츠식 프롬프트가 사실은 가장 유명해요. 지금 레그 기법이라든지 다른 플라톤식이라든지 그냥 대화를 하면 된다라든지 퓨샷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게 후카츠식 프롬프트입니다. 이 후카츠 다카유키라는
일본 분이 개발한 기법인데요. 내용을 보면 지침과 제약 조건, 입력문, 출력문 이 순서대로 작성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샵이라는 기호를 넣어가지고 이것은 지침은 이거다, 제약 조건은 이거다라는 어떤 형식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제약 조건과 입력문을 기반으로 최상의 결과를 출력하세요. 그리고 제약 조건은 제약 조건들에 대한 텍스트를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 입력문, 출력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칼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당신은 업무 관련 칼럼 작성 전문가입니다. 아래의 제약 조건과 입력문을 기반으로 최상의 결과를 출력하세요. 이게 지침인 거예요. 그리고 제약 조건은 공식적인 어조, 그리고 전문 칼럼 리스트처럼 작성. 칼럼의 형식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작성. 그리고 소제목은 넣지 않고 문장의 형식으로만 이어서 작성.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업무를 찾아보고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할 것. 그리고 제목은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조건을 6가지를 넣은 거예요. 물론 이 조건들은 상황에 맞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문을 보시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농식품 산업 발전 방향과 융합 산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대상은 물론 칼럼을 쓰면 모든 신문 기사랑 같이 올라가게 되지만 MZ세대가 읽을 거다라는 것을 기반에 두고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나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문은 한글 기준으로 1000글자 이상의 문자로 작성해 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요거를 해볼 건데요. 해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챗GPT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네, 챗GPT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무료 사용자분들도 많고 유료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설정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정을 다루는 이유는 이제 챗GPT를 배우고 나면 내 업무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두어서 AI를 활용하게 되실 텐데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회사에 어떤 알려지면 안 되는 것들이 노출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설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그인을 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했다라는 표시로 내 얼굴 아니면 나의 이니셜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작업, 내 GPT, 챗GPT 맞춤 설정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설정 들어가 보실게요. 설정. 유료하고 무료 버전에서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알림 부분인데요. 이 알림은 내가 작업 설정한 것에 대해서 받을 건지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료이신 분들은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에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이 설정을 볼 때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빨간 거는 한 번 더 보고 나 진짜 이거 다 삭제할 건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사용할 때는 삭제가 안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빨간 거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인 맞춤 설정은 맞춤형 지침을 켜놓을 건지 꺼놓을 건지인데요. 여기 켜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마 설정 안 해놓으신 분들은 꺼짐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클릭하면 챗GPT가 나를 어떻게 불러주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는지, 뭐 더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입력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챗GPT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항상 대답할 때마다 나는 언니라고 불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언니라고 쓰면 챗GPT가 답변할 때마다 네 언니 이러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대표님이라고 불리고 싶다. 챗GPT한테도 난 대표님이라고 불리고 싶어. 그럼 여기다 대표님이라고 써놓으면 대답할 때 대표님이라고 하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뒀고요. 설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하는 거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복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회사에
냉동김밥을 만드는 이런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그냥 근무하고 있다라고만 적지 말고요. 거기에서도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서를 자주 다루는 부서인지, 이미지를 많이 다루는 부서인지, 거기에 맞는 부서 이름까지 내가 진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적어주면 내가 어떤 업무적인 질문을 했을 때 그 업무에 맞는 대답들을 잘 해줍니다. 네, 그리고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할 때는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저는 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돌려 말하면서 강의를 하면 알아듣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여기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저는 AI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창의적인 내용을 요구할 때는 상상의 세계를 잘 구현해야 한다. 라는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답변해줘야 한다. 그리고 업무 관련 내용을 물어볼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야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저는 사실을 기반으로 그리고 정보 전달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작성하기가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 있는 거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이거에 맞는 문장이 구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맨 위에 있는 돌려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는 제가 빈말하지 않음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문장이 생긴 거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여기 새로 고친 표시 있죠. 네,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을 클릭하면 내용이 바뀝니다. 네. 나에게 맞는 내용을 클릭 해가지고 네, 여기 입력을 해 놓으시면 나에게 조금 더 적합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새 채팅의 사용 여기를 켜주신 다음에 저장하면 그 다음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네, 저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바꾸면 이렇게 하면 저장이 뜨죠. 네. 그래서 저장해 놓으시면 바로 새 채팅부터 이 내용, 내가 맞춤 설정해 놓은 내용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업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주니까요. 이 맞춤 설정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데이터 제어예요. 데이터 제어. 데이터 제어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저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신 분. 네, 다르게 되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디가 다르게 되어 있죠? 제일 처음. 네, 맞아요. 제일 처음.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 저는 꺼놨죠. 여기가 대부분 다 켜져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를 제가 꺼놓은 이유는 여기 써 있습니다. 사용자님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사용자님과 챗GPT를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나은 챗GPT로 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챗GPT에 입력하는 모든 정보들을 챗GPT가 학습해서 전 세계에 업데이트할 때 전 세계에 반영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꺼놓으면 그렇게 챗GPT 자체가 학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로그인한 상태로 대화했던 내용은 챗GPT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업무적인 걸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업무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꺼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도 꺼놓는다고 해도 나하고 했던 이런 대화들은 얘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꺼짐까지 설정을 해 놓으셨으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내용을 한번 여기 프롬프트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거 복사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내용을 바꾸셔도 됩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거. 아니면 제가 이따가 보도자료 주시면 기사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나는 나의 칼럼을 올리고 싶다 하시면 주제를 내가 올리고 싶은 칼럼 주제로 바꿔가지고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순식간에 나옵니다. 답변이. 네. 생성형 AI와 농식품 산업의 미래, MZ세대가 주도할 스마트 농업 혁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하면서 여기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맞춤 지침에다가 항상 검색을 통해서 출처를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출처도 표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출처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디에서 이런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글을 작성했는지 출처가 밝혀집니다. 잘 나왔나요? 네. 이게 제가 준비하면서 나왔던 칼럼의 내용인데요. 여기도 방금 한 거랑은 조금 다른 주제로 해서 MZ세대를 위한 전망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최근 기술혁신의 중심에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서론이 나왔고요. 이 본론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면서 결론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복사해서 한번 패들렛이나 카카오톡에 한번 올려봐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실습 부분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출처는 복사가 안 돼서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정말 자료로 써야 한다라고 하시면 여기 출처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거를 복사하시거나 아니면 얘를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출처를. 네. 맞춤 지침이요? 제가 적은 거요? 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다들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프롬프트는 이렇게 본인이 사실 쓰기 나름인데요. 제가 이렇게 길게 썼잖아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형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길게도 안 쓸 때가 많아요. 네, 길게 안 쓸 때가 많고 당신은 지금부터 칼럼니스트로 활동할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조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다른 신문 기사를 토대로 다른 신문 기사를 파일로 올려놓고 이거를 형식을 바꿔서 사설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실 신문 기사들에 나오는 것들이 주제가 같고 키워드가 같으면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어느 신문사의 기사를 보느냐가 다를 뿐이지 예를 들면 최근에 정말
좀 이슈가 됐던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뭐 파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어디든 파면됐다가 주제인데 조금 말만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 안에 내용의 말만 조금 바뀌고, 주제나 전체적인 맥락이나 내용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칼럼을 쓰고 싶은데 그 칼럼의 내용이 이 기사하고 좀 연결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내가 관련 있는 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이렇게 파일을 올린 다음에 이거는 이런 기사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해달라라고 하면서 작성을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쓴 거는 지금 뭐 조건, 입력문, 출력문 이런 식으로 안 썼잖아요. 그냥 앞에 샵만 넣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조건들만 쭉 쓴 다음에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를 들면 네, 정말 길게 잘 써줘요. 네, 안에 가운데에 소제목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설 형식으로도 바꿔주고 칼럼 형식으로도 바꿔달라 그러면 칼럼으로도 바꿔주고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보도자료 보내주실 때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네. 사실 논문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핫합니다. 논문도 나올 뿐만 아니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의 연봉이 몇십억 된다고 하죠. 어느 나라는 뭐 몇백억대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200억대 나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논문으로 연구를 할 정도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26가지 원칙이라고 해서 논문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공통적인 핵심을 따져보면 구조하고 명료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 상호작용. 그러니까 챗GPT 한고 나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과 언어 스타일, 그러니까 톤앤매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복잡한 작업을 좀 단순화하고 응답의 정확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이미지를 보여드릴 때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입력했는데 이런 게 나온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벤처농업대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그냥 입력을 하면요. 이렇게 그냥 어떤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답변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정말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장에서 끊어야 할 부분에서 명확하게 표시해주고 띄어쓰기나 마침표, 쉼표 이런 것들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면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봤어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고 쉼표를 해줬죠. 이만큼을 넌 잘 기억해야 돼 라는 의미로 구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농식품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또 쉼표를 해줬죠. 네, 이거 구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한 문장으로 쭉 우리는 그냥 이걸 문장으로 쓸 때는 여기 바라볼 때 다음에도 있도록 다음에도 쉼표를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네가 인지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제가 쉼표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벤처농업대학에서 하는 일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일들을 이렇게 구분 지어서 5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벤처농업대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몇 년에 설립이 되었고 교육과정 특징 이런 졸업생과 성과 메타버스 도입 및 변화 소제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국민들이 농식품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좀 덧붙였더니 한국벤처농업대학에서 농식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답변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위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구조화된 출력 방식을 요청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출력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저는 소제목 넣지 않고 문장의 형식으로만 한글로 천자 이내로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장의 형식, 그 출력의 형식이에요. 그러면 표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표로 작성해주고요. 데이터 분석을 해줘 그러면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위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표를 삽입해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보고서의 제목부터 해서 어떻게 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5가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주고 또 결론까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해줬어요. 이거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 네, 여기 한국벤처농업대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본인의 회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식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만약 김밥이 유명하다 그러면 냉동 김밥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복만사에서 하는 일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수정해서 쓰실 수 있도록 패들렛에 올려봐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용이 나오면 제가 한 것처럼 위에 답변해준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표를 삽입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형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까지 잘 나오나요? 네, 내용이 나 진짜 너무 흡족하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직 나는 이 내용이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 챗GPT가 어느 정도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답의 양이나 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가져다가 이거는 그 회사의 정보야. 여기에서 내용을 잘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다시 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럼 파일을 첨부해서 이 파일을 토대로 답변을 해줘.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율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방안 보고서에서 개요, 기업 개요 및 주요 활동, 그리고 혁신벨트 참여 및 창업 생태계 기여,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 관심 유도 방안, 그리고 결론까지 이렇게 잘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율림 대표님 어디 계세요? 율림 이거 올려주신 분? 아, 대표님은 아니시고? 네.
책 한 권 선물로 드릴게요. 이쪽 오셔서 골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조금 몇 권 준비해 왔는데 본인에게 더 필요하신 책으로 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책을 조금 많이 가져왔어요. 네, 그러니까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많이 네,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MZ세대 소비자 관점에서 본 우차 브랜드의 가치 제한 분석. 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 우차 선물로 받아가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네, 여기 브랜드 가치, 서론, 아이고, 지나갔네요. 네, 여기 서론, 본론, 네, 우차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MZ세대의 관심 키워드와 기대 효과, 이게 표로 나온 거죠, 지금.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우차 대표님도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딱 3번째 분까지만 뒤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생각나 브랜드 어떤 분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전시회 발표 자료. 전시회 하세요? 그냥 해보신 거예요? 네. 하동 참식품 생강차 참 생강나. 요 이름이 되게 생강차 생강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브랜드의 소개, 왜 생강인가요? 진심이 담긴 재배 방식, 그 제품 소개, 인기 제품, 우리가 하는 일, 기대 효과, 함께해요 하면서 믿고 마실 수 있는 생강차를 위해 네, 좋습니다. 이거 참 생각나, 생강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보고 연습을 해보시면요.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쓰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아래쪽에 입찰 공고문 하나랑 제안서 양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농식품 산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실습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온 건데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여기 점 3개를 누르시면 첨부 파일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네, 첨부 파일 다운로드 해서 입찰 공고랑 제안서 양식을 둘 다 다운로드 받아보신 다음에 챗GPT에 가서요. 새 채팅을 여시고 네. 4월 16일 참고자료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네, 마우스를 아래로 쭉 내리시면 보이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입찰 공고 자료로 하셔도 돼요. 연습이니까 해보시고 적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파일명은 다르게 다운로드 받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나서 네. 해보도록 할게요. 챗GPT에 들어가서요. 일단 처음에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 이 입찰 공고는요. 정말 공고 내용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올리고 다음 여기에서 위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패들렛이요? 여기 참고자료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맨 아래에 있어요. 입찰 공고랑 제안서 양식. 네, 그래서 제안서 양식, 그 입찰 공고문을 올리고 나서 첨부된 파일은 정보지원사원 사업 입찰 공고 내용입니다. 저는 관련 내용을 100번 읽으라고 하거든요. 100번 읽고 파악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100번 읽으라는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용을 읽고 파악해 주세요 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100번 읽으라고 했는데 얘는 한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네. 네, 그랬더니 네. 아까 전에 처음에 쓰실 때는 아까 저한테 프롬프트 알려주실 때는 4.5로 쓰시고 지금은 4.0으로 쓰시는데 이걸 그때 선택해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원래 제 유료 버전이다 보니까 4.5가 최근 버전이거든요. 그걸로 기본 설정돼 있다가 이 4.5를 다 쓰고 나면 네, 자동으로 넘어가요. 4.0. 옴니로 넘어갑니다. 옴니로 넘어가고 지금 제가 100번 읽은 것처럼 100번을 읽으라 했는데 얘는 100번 읽은 것처럼 철저히 분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계명대학교의 2025학년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이런 안내래요. 네, 내용을 지금 다 파악한 거예요. 이거 실제로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 계명대학교 이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이거든요. 그래서 입찰 기본 정보는 이렇고 참가 자격 요건은 이렇고 평가 및 낙찰 방식은 이렇고 주요 일정 이거 하다가 제가 중간에 새로 고침을 눌러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것과 관련된 제안서 양식이 있잖아요. 각 사업별로 제안서 양식이 조금씩 달라요. 기본적인 거는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뭐 비슷하지만 요청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안 요청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아, 네.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보실까요? 저기 퍼플렉시티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퍼플렉시티를 올려드릴게요. 퍼플렉시티를 한 달 동안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초대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플렉시티 들어가셔서 이 참여 코드로 들어가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심도 있게 작성해야 돼 라고 한 다음에 나의 회사 정보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어쨌거나 나의 회사 정보를 제안 요청서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정보를 넣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걸 가상으로 한번 설계해보고 싶다 그러면 가상의 회사 이름을 넣어서 작성해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식 부분에 맞춰서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의 회사에 맞는 내용들을 갖다가 쓰고 내가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어떤 회사 이름을 넣지 않고 가상의 회사 이름을 넣어서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챗GPT에서 가상으로 네,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넣어준 거예요. 네, 그리고 표도 작성을 해줬죠. 여기 보면 용역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간, 대상 업무 분야 이걸 쓰게 되어 있거든요.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기 그 서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서약서니까 본인들 걸로 서약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업계획서를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정부 지원 사업에 입찰할 게 있다 이러시면 거기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이런 과정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춰서 이걸 해달라. 대신에 여기서는 제가 가상의 회사 이름을 넣으라고 했으니까요. 이 가상의 회사 이름을 넣으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의 회사 뭐 사업자 번호라든지 뭐 구성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작성해줘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넣어드릴게요. 네, 입찰 공고하고 제안서 양식 밑에다가 제가 프롬프트 별도로 입력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가져가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